제 중3인 딸아이가 있는데 딸아이 어릴 때부터 제가 쭉 지켜보면서 얘가 얼마나 뭘 좋아하는지 또 잘하는 게 뭔지 그렇게 늘 옆에서 엄마가 지켜보면서 아, 저 아이한테 이걸 뒷받침해주고 이걸 해주면 굉장히 잘할 수 있는데 저나 이제 우리 남편이 그렇게 뒷받침이나 뭐 해주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늘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쭉 계속 자기가 좋아하는 게 없어지지 않고 지금 중3인데도 불구하고 쭉 그쪽을 자꾸만 애가 뭔가 우리가 못하니까 못 가고 있다 그 방향으로 그런 안타까움이 보이지니까 저도 가슴이 좀 아프고 엄마나 아빠가 하는 말이 늘 공부만 하면 길은 나중에 뭔가 길이 열린다. 그리고 책도 많이 읽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만 말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또 선생님께 여쭤보면 뭔가 뭐 이렇게 좀 속 시원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뭘 좋아하는데? 좀 예능 쪽으로 애가 굉장히 그림 그리고 디자인하는 이런 쪽으로 굉장히 소질이 있어 보이고 좋아하는데 한 번도 제가 그 방향으로 길을 열어주지를 못했거든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면 종이를 못 사줬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거는 다 제가 뭐 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실근집에서 발휘할 수 있게끔 제공은 하는데 단지 뭐 나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라든지 방향을 잡아주는 거는 좀 엄마한테는 아빠가 좀 우리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또 어떤 여건이라든지 또는 우리 애들한테만 전적으로 물론 책임은 부모로서 책임은 져야 하겠지만 또 그렇게 한쪽으로 애들한테 다 쏟는 걸 원치 않고 우리의 노후 대책이나 이런 방향으로 어느 정도 길을 잡아 놓자는 그런 생각이 좀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모습은 아니야. 하나는 애한테 다 못 해준다. 하나는 내 길 또 찾아야 된다. 이런 게 어떻게 되겠어. 애가 정말 중요하면 내 길을 포기하고 나는 죽어도 좋다. 거지돼도 좋다. 이러고 밀어주든지 안 그러면 밥만 먹여주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길을 찾아가면 지 알아서 살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그 양다리 걸쳐가지고 그거 안 되지. 그 욕심이지. 그러니까 사촌이나 동생이 와서 돈 좀 빌려달라 이럴 때 돈을 빌려주든지 주면 못 받을 것 같으면 안 빌려주든지.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묻는 건 뭐예요? 안 빌려주면 요거도 먹고 빌려주면 돈 못 받고 그럴 때 질문이 욕심이다 할 때 그게 왜 욕심이에요? 그래요. 그게 욕심이에요. 저도 지금 저도 여기서 그래 어쩌보면 내가 우리를 안정감 있게 살아가는 이 부분을 포기하고 애를 밀어줄 것인지 그래도 늦지 않았을까 하는 고민을 살짝 지금 하는 시기가 왔거든요. 네. 그래서 밀어주고 싶으면 노고 뭐고 집에 뭐고 다 팔아가지고 밀어주고 우리는 천막에 살면 되지. 뭐 걱정이에요. 그런데 똑같지. 그래서 잘 된다는 보장이 지금 없잖아 자기가. 그죠?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못하지. 그건 자식이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할 때 주식을 사고 싶은데 저기 오를지 떨어질지 옆에서 다 오른다고 하긴 하는데 자신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투자를 안 사면 대부분 올라요. 이거 진짜 한번 해봐요. 내가 이렇게 딱 보다가 저거 사면 될 것 같은데 안 샀다 그러면 80%는 오릅니다. 근데 저거 사면 꼭 될 것 같아서 사면 80% 떨어집니다. 내 말 거짓말인 줄 아세요? 한번 해봐요 실제로. 이거는 인간의 심리의 원리예요. 그래서 사도 후회 안 사도 후회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사면 떨어지기 때문에 후회고 안 사면 오르기 때문에 후회예요. 그러니까 저 남자와 결혼하면 딱 괜찮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결혼하면 안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돈 많은 남자를 딱 선택해서 사면 나중에 그 인간이 꼭 잘 돼요. 그래서 후회해요. 그래서 이거 후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한테 투자를 하면
그러면 실패할 거예요. 자기 원하는 만큼 안 된다는 거. 그게 아이가 내가 투자하면 무조건 안 되게 돼 있고 투자를 안 하면 되게 돼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아이는 아이대로 가는데 내가 집을 팔아가 투자를 한다는 거는 기대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낮아진다는 거예요. 높아지기 때문에 그 기대는 절대로 못 맞춥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 압박을 받기 때문에 자기 능력이 발휘가 안 됩니다. 그럼 투자를 안 한다. 그래도 욕을 얻어먹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나중에 뭐가 안 되면 누구 책임을 묻습니까? 부모한테. 엄마 그때만 조금 밀어줬으면 됐을 텐데. 나도 또 어때요? 그때만 밀어줄 걸. 이렇기 때문에 또 후회하게 돼 있어요. 자기는 이래도 저래도 후회해요. 그러니까 그건 뭐 스님이 결정해 줘도 자기가 묻는 거는 책임을 반씩 나누겠자 이거 아니에요. 요점은 그래요. 스님이 그때 하라 그랬잖아요. 얘기하려 그러는 거고. 근데 내가 뭐 때문에 자기 아이 키우는 걸 내가 책임을 져. 내가 뭐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망설일 필요 없이 그냥 내 인생 사세요. 자기가 자식한테 그렇게 투자를 하면 자기 후회하게 되고 자식을 미워하게 되고 자식은 부모 때문에 엄청난 부담을 안게 돼요. 내가 미국에 와 있는 유학생들을 만나보면 부모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지금 자기 능력이 안 되는데도 내가 만약에 그만두면 부모님이 얼마나 실망할까. 이것 때문에 억지로 사니까 거의 정신병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자식 미국 유학 가서 어떤다 하지만 가서 현장에서 내가 만나보면 절반은 정신적인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건데 부모는 몰라요. 자기가 자식을 이렇게 괴롭히는지를. 자기는 그래서 여기서 막 죽기 살기래가 다 보내주죠. 특히 가난한 사람이 더 억지로 해가 보내줄수록 자식이 부모에 대한 부담이 더 커요. 그래서 자기 진로를 결정을 못해요. 새로운 세상에 가면 새로운 가치를 만나게 되고 새로운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런데 부모의 기대 때문에 이 새로운 자기 삶과 이 부모의 기대라고 하는 원래의 조건 사이에 거의 방황을 하고 있어요. 그 스님은 그런 사람 상담하면 누구 편 들까? 부모 편 들어줄까? 애 편 들어줄까? 애 편 들어주겠죠?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 부모는요. 그만 죽든지 말든지 해봐라 더.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는 거. 왜?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라. 스님이 밀어주는 거예요. 젊으니까. 그 무거운 짐을 내가 확 걷어버려요. 신경 쓸 거 없어. 지조화가 그 짓 하니까 놔둬. 죽든지 말든지. 이래 들으면 오해 들으면 막 굉장히 불효 막 심한 얘기를 스님이 하는 것 같잖아요. 그거는 그 하나의 방편인데 그는 그 아이에게 그렇게 안 해주면 그 무거운 짐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정신질환으로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 무거운 점을 덜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인생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어느 정도로 해주면 되냐. 그냥 두드리 패가 미술애가 뭐하니 그냥 법대 가거라. 이것만 안 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것만 안 해줘도 우리 어릴 때는 그것 때문에 못한 사람도 많았어요. 자식 하고 싶은 대로 하게만 내버려만 둬도 되는데 부모가 멱살 잡고 이렇게 못하게 했는데 그건 첫째 하지 말 것. 두 번째 도와줄 수 있는 거는 형편되면 도와주고 안 되면 안 도와줘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 자기가 그걸 못 도와줬다가 전전긍긍 할수록 앞으로 애들한테 자기는 원망받아요. 부모가 막 잡아당기고 못 가게 하면 애는 막 엄마 하도록만 해달라 할 때 그래. 그것만 허락해줘. 애는 고맙게 여기나 안 고맙게 여기나. 고맙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막 허락만 해줘도 고맙다. 이러면 인사 듣고 돈도 안 들고 엄청나게 좋은데 막 그냥 어떻게 못 해줘가 이러면 엄청나게 나는 나대로 부담 안고 애 요구는 점점 커지고 나중에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예술하는 사람은 자기가 막 하고 싶어서 해야지 이렇게 뭐 안 밀어줘가지고 뭐 음악을 못했다 안 밀어줘가 뭐 예술을 못했다 하는 거는 그건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런 특기는 그런 핑계가 있는 인간은 될 수가 없어요. 부모가 말려도
막 몽디로 두들겨 패고 막 잡으러 다녔는데도 지가 도망을 가가 숨어가지고 하고 이런 사람은 성공합니다. 왜? 그만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옆에서 도와줘가 되는 거는 그건 억지로 원망해가면서 하는 건 절대로 그건 이미 벌써 원리적으로 성공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학생이 벌어 춤을 추고 돌아다니고 부모가 공부한다고 막 잡아가 두들겨 패는데 집을 나가가 도마을 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춤추고 돌아다니고 학교에 정학 먹고 이런 거는 말썽꾸러기지만 나중에 춤 문제 성공할까 안 할까? 해요. 노래도 그런 거는 성공을 해요. 그리고 머리 이게 땅에 박아 빙빙 도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부모가 볼 때 저래가지고 저게 미쳤지. 그게 중학교, 초등학교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이게 어른이 돼가지고 청년이 돼가지고 그 짓 하고 있으면 난리잖아. 그죠? 그래도 그거 막 집안에 싸우고 막 난리가 나고 집 도망가가 집끼리 살고 하고 그런 건 다 성공해요. 왜? 그만큼 자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부모가 부추겨가지고 하는 거는 성공 못 합니다. 그냥 미술 선생 하는 수준까지 갈 수는 있겠지. 억지로라도 해도. 이 선생님 나쁘다고 또 잘못듣고 또 항의하지 마세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런 특수 분야의 성공은 도와준다고만 되는 건 아니다. 아시겠어요? 네, 시원하게 한 방 먹고 답변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하기 싫은 거를 막 부모가 스님 좋다고 법륜 스님 우리 정토 회원들이 막 법륜 스님 얼마나 훌륭한 니도 스님 되라 니도 스님 되라 니도 스님 되라 이래가 애를 억지로 스님 만들면 훌륭한 스님 될까 안 될까? 절대로 안 돼요. 그 법륜 스님은 요망이라도 하는 거는 스님 된다니 집안도 반대하고 학교도 반대하고 선생님도 반대하고 막 도망 다니고 두드리 맞고 이래가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온 나라 사람들이 죽일 놈 살릴 놈 난리가 나고 이러면 오히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짓인데 해가 지가 목표 세운 걸 해보려고 노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 키우는 거는 그저 밥만 먹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써서 다 이게 시끄러운 거예요. 물론 이제 잘 다듬어 훈련시키는 것도 필요한데 지나치면 다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공할 확률은 열에 하나도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부모가 음악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분야에 대해서 아주 잘하거나 자기가 골프를 해가 선수였기 때문에 잘 알 때는 부모로서가 아니라 선생님이기 때문에 지도에 어느 정도 있는데 그럼 자기가 미술에 대해서 아주 진짜 자기가 미술에 대성을 하려다가 부모 반대 때문에 못한 사람은 자식을 그 분야에 지도할 때는 그 선생 역할을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닐 때는 그러니까 그냥 허락해 주는 정도로 하고 그러니까 뭐 갈 길 막는 것만 안 해도 큰 다행이다. 그리고 지 알아서 하도록 그래서 성공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정도로 가볍게 대하는 게 좋아요.